자,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관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답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따져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직선에서 서로 다른 두 수 AB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1이다 라고는 이 조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정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수직선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수 AB를 나타내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1이래요. 지금 1이 있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이 어딜까요? 이 1이라고 하는 점에서 A까지, 이 1이라고 하는 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자,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는 이 문장만 딱 읽으면은 알기 힘들어요. 이 조건이 익숙하지 않은 이상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 지금 내 눈에 와 닿는 것부터 당장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냥 아무 점이나 딱 찍어봐. 그리고 이 점이 한번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부터 B까지의 거리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부터 A까지 거리는 요거죠. 근데 두 거리가 지금 같나요? 이 조건은 그 두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확연히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점은 이 바깥의 점은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래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다른 점 한번 더 해봐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1과 A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1과 B 사이의 거리가 되겠는데 여전히 아까보다 더 나아지지가 않았어. 가만히 보니까 이 A와 B 안에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A까지의 거리 여기서 B까지의 거리를 보는데 아까보다 좀 더 나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점이 A와 B 사이 중점에 있으면 1이라고 하는 점과 A까지 거리와 1이라고 하는 점과 B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A와 B 사이의 중점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조건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A가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A가 여기고 B가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중점이 1 자리인 건 변함이 없잖아. 심지어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여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의 의미를 전부 다 알아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조건. 이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라고 하는 점 사이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2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거리가 2인 점이라고 하면 한 칸, 두 칸, 간 곳 여기. 지금 2가 떨어진 곳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여기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수직선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A가 여기 아니면 여기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1이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면 B는 어디다라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여기면 그러면 B는 어디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A가 만약에 여기라면 B는 여기인 거고, 만약에 B가 여기인 거면 A는 여기다.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 A는 어디라는 거예요? 두 칸 떨어진 곳, 여기 한 칸, 두 칸 떨어진 1점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두 칸 떨어진 마이너스 3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 싶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뭡니까? 1과 마이너스 1 두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로 한번 합쳐 볼게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할게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정해져 있을 때 A는 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1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A가 여기다라고 하면 B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자, 만약에 B가 여기다라고 하면 A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B가 어디다? 동시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가 B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A는 여기 아니면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일 때를 한번 보죠. A가 여기였다.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A가 여기일 수 있죠. 그러면 B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요곳.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과 1은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곳 여기. 그럼 B가 5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A가 또 여기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상기를 하면 1을 기점으로 A가 여기라고 하면 B가 여기고 A가 여기라고 하면 B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A가 1일 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여기일 수는 없다. 그러면 B는 뭐다? B는 5다 라고 딱 하나로 좁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